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특별한 사람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분과 대화하다가 이상하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넘게 연애 상담을 해오면서 수백 명의 여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여자들은 정말 관심 있는 남자에게만 특별한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냥 아무 남자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지나가는 남자에게는 절대 묻지 않아요. 오직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신호를 못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질문 1번은 요즘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첫 번째 질문, 언뜻 들으면 정말 평범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여자가 당신의 주말 일정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말에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취향,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보이거든요.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지,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당신의 주말에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탐색하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 주말에 여유 있나? 나랑 만날 시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중반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절대 주말 일정 안 물어봐요. 왜요? 알고 싶지도 않고 혹시 거기에 내가 포함될까봐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은근슬쩍 물어보죠. 나중에 우리도 주말에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요. 그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최악의 대답, 그냥 집에서 쉬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대답, 요즘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걸 즐기고 있어요. 날씨 좋을 때 한강 바람 맞으면서 달리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요. 님은 주말에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 그리고 역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질문 2번은 전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100% 확실하게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요, 여자들은 관심 없는 남자의 연애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들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여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즉, 당신의 이상형이에요. 내가 저 사람 취향에 맞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둘째, 당신이 이전 관계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 여자친구를 험담하는지 아니면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당신이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거든요. 셋째, 이별의 이유. 왜 헤어졌는지를 통해서
당신이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초반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상대 남자가 전 부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만약에 전 부인을 나쁘게만 말하면 나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었던 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성숙하구나 싶었죠. 최악의 대답, 전 여친, 진짜 미쳤었어요. 너무 예민하고 질투도 심하고. 이렇게 전 여자친구를 욕하는 건 최악입니다.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중에 나도 저렇게 말하겠네 생각해요. 좋은 대담, 차분하고 사려 깊은 스타일이었어요. 서로 바쁜 시기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케이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관계에 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인상을 주냐면 성숙하게 이별을 받아들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관계에서 자기 책임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질문 3번은 가족들이랑은 어때요? 자주 만나세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연애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재혼을 생각한다면 가족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고. 여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 첫째, 당신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따뜻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가족한테 무관심하거나 차갑다면 결혼 생활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둘째, 가족 상황이 어떤지. 혹시 부모님 봉양 문제가 있는지, 형제자매 관계는 어떤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셋째, 만약 재혼이라면 자녀와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당신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책임감 있는 아버지인지, 나중에 우리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여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의 반응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표정, 목소리 톤, 가족 얘기할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최악의 대답, 그냥 연락하고 지내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너무 무관심하게 들립니다. 아니면 가족이요? 복잡해요.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좋은 대답, 부모님이랑은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나요. 주말에 함께 식사하면서 안부 확인하죠. 나이 드시니까 건강도 챙겨드려야 하고. 우리 딸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거 좋아해서 같이 가곤 해요.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질문 4번은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점을 좋아해요? 이 질문 진짜 영리한 질문입니다. 여자들이 직접 당신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장점을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면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보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성숙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장점을 하나도 모르거나 너무 과대평가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겸손한 척하면서 저 별로예요 라고 하면 자존감 낮아 보이고, 반대로 저 완벽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만심 가득해 보이고, 적당히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매력적이죠. 최악의 대답,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소극적입니다. 아니면 다들 제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하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 거만해 보여요. 좋은 대답, 주변에서 제가 경청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경청, 공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 자신의 장점을 알지만 겸손함도 있다. 질문 5번은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이 질문을 듣고 별거 아닌 질문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건, 첫째,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인지. 혼자 있을 때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항상 술 마시거나 게임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지낸다면 이건 경고 신호죠. 둘째, 당신이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지.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항상 누군가와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셋째, 당신의 내면 세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통해 당신의 가치관과 깊이를 파악합니다. 한 여성 상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나한테 의지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부담스럽거든요. 최악의 대답, 그냥 TV 보거나 누워있죠.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건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처럼 들려요. 좋은 대답,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책 읽거나 요리해요. 요즘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은 당신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 건강한 취미가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질문 6번은 힘들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해요?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해요. 문제는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당신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 첫째, 당신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운동,
대화, 취미. 아니면 불건강한 방식으로 푸는 직과음, 폭언, 회피를 보는 겁니다. 둘째,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인지. 힘들 때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셋째, 당신의 회복 탄력성.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래 끌지 않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재혼을 앞둔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남편은 힘들 때마다 술 마시고 화내고 가족한테 짜증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재혼할 때는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성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필요했죠. 최악의 대답, 술 마시죠. 취하면 다 잊혀지니까.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냥 참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거든요. 좋은 대답, 힘들 때는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 이야기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은 당신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7번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미래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우리의 미래 계획이 맞을까?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중년이 되면 더 이상 무작정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경제적 계획, 은퇴 후 계획,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건 첫째, 당신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돈, 가족, 자유, 안정. 둘째, 당신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인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인지. 셋째, 그녀의 미래 계획과 맞는지. 만약에 그녀는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당신은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고 싶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0대가 되니까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살 건지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만나는 남자분한테 미래 계획을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과 꿈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반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최악의 대답,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모호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획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대답, 일단 앞으로 10년은 열심히 일하면서 은퇴 준비를 단단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여유롭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늘 꿈꿔왔던 카페를 작게 차려보고 싶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님은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이런 대답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현실적이면서도 꿈이 있고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질문 8번은 왜 헤어진 후에도 결혼 안 하셨어요? 이혼 사별 후. 이 질문은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여자들도 이 질문을 던질 때 긴장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녀가 당신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미죠. 이 질문을 통해 여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첫째, 당신이 과거에서 자유로운지, 아직도 전 배우자에게 미련이 남아있거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둘째, 당신이 재혼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인지, 혹시 다시는 결혼 안 해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닌지, 셋째, 혼자 지낸 이유가 합리적인지,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사업에 매진하느라, 혹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이유들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혼을 생각하면서 만난 남자분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내 자신을 먼저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성숙해 보였어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질문 9번은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이 질문 정말 영리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당신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의 평가는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건 첫째,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은 본인을 외향적이라고 소개했는데 친구들은 당신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거죠. 둘째, 당신의 인간관계. 오래된 친구가 많고 친구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친구가 없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경고 신호죠.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친구들의 평가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남자분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믿음직하다고 해요. 약속 잘 지키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분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신뢰를 주었죠. 질문 10번은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왔다면 정말 확실한 신호예요. 이건 사실상 나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나도 당신한테 관심 있는데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들은 관심 없는 남자한테 이런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관심 보이면 부담스러우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는 건 당신의 관심을 유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 첫째, 당신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만약에 당신이 그녀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둘째, 당신이 적극적인 사람인지. 관심 있으면 질문하고 알고 싶어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셋째, 당신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피상적인 것 외모, 직업을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것 가치관, 꿈, 생각을 궁금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활용하면 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최악의 대답,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이건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관심 없어 보여요. 좋은 대답,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우선님은 어떤 삶을 추구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사실 대화하면 할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이렇게 편하게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대답은 당신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관심이 있으며,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질문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질문들은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진짜 관심이 있을 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을 때 하는 특별한 질문들이에요. 만약에 최근에 여자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답변이 아니라 진솔한 답변입니다.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되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라는 댓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